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임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호를 개정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을 반영한 사회주택의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 택지나 주택도 사회주택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호에서는 경기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위탁 관리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주택지원센터의 수택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임창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임창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게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경기도가 2020년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짧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경 주체가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사회적 네. 경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네. 제가 경기도 사회주택위원회 위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입하거나 마련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 또는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사회적 경제 주체 사업자에 빌려주면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시세보다 낮게 저소득층에게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서울시, 시흥시,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실적이 없다고 하여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3조에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지금까지 사회주택의 정의를 뒤집고 공공이 직접 사회주택을 건설까지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해했던 사회주택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는데요. 이건 사회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방식 공급된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방식의 임대주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제안 설명해 주신 대로 운영 주체만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맡기는 것이 저는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이 사회주택 흐름에 있어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요. GH 예산으로 건물까지 지었으면 이게 그냥 GH 임대주택 운영을 제3자가 맡는 것이지 사회주택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바꿔서 사회주택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 GH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근거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GH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사회주택의 전문가이신 임창희 의원님께서 힘들게 조례를 만들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제출해 주신 자료, 개정 조례안 자료에 지금 이제 11조하고 24조 부분
좀 전에도 그 11조하고 24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이 11조에 보면은 11조 3항에 보면은 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신청에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자를 결정한다. 요거는 이제 결정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누군가를 뭐 공모를 하든 뭘 해가지고 뽑아내는 과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조는 쉽게 얘기해서 감독이잖아요. 그 24조의 1항에 보면은 위탁 사무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25조에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25조의 3항에 보면은 그 지원받은 시설이나 재원을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는 사회적 주체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징벌적으로 그 받았던 지원금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 들어가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요거를 선정하는 거, 선정 기준, 나중에 룰이 따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다음에 선정은 누가 하게 되는 건지, 이게 뭐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GH가 하는 건지 하고, 마찬가지로 24조에 대해서 24조에서는 지도 감독인데 요 조치를 취하는 기준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떻게 규정을 또 따로 만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좀 부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업무 지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도 복잡하고 신청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심사, 감독 받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규정이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다 보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운영이 돼 왔는데 반납해서 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 가지고 우려가 돼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선정하는 거, 뭐 공모를 선정하는 건 누가 어떻게 하는지와 그다음에 징계를 할 때는 어떠한 규정으로 그러면 할 건지, 그다음에 그 규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우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저의 생각과 그 조례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그 건설형 사회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건설형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주택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본질인 건설을 빼버리면서 오히려 쉽게 가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을 어려워하는 부분을 공공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의 큰 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사회주택을 진행하면서 단 하나의 모델이 아닌 다양한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 조례에서도 건설형이라는 것과 함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결합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 GH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하는 거면 굳이 사회주택을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G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형태를 하나 늘리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 아마 초기에는 똑같은 효과를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G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사회주택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여러 사회적 그 경제 주체들을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확장을 한다면은 저희는 사회주택에 대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GH 임대주택을 조례도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백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예.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주택 지원센터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의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가 하나의 관점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초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는 지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택들이 더 간편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사회주택이 지원할 수 있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더 그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책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주택 조례에서는 사회주택위원회가 있고요. 아마 센터에서 운영할 때도 그러한 그 평가라든지 심사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집행부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 선정이나 또는 관리 감독에 대한 세부 기준은 우리 도에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사회주택위원회와 함께 결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모의 수행 등에 대해서는 GH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이제 앞으로 상세하게 만들어 간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잘 알겠고요. 일단 뭐 이게 이제 그 약간 초기 형태의 사업이고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서 제가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업무 지침이라는 거, 이게 아마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보면은 공무원용은 한 400페이지 되고 당사자용은 한 300페이지 들어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이걸 운영하는 그 사회적 기업 주체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일제 점검을 하면은 오류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또 규정도 매년 바뀌고,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반환하십시오. 그럼 사회적 기업이 지원받은 예산 반환하면 문 닫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좀 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간편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한 사회적 주체들이 나중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도 드리고 제 의견 드렸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효진 의원님. 지금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 주체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기준을 뭐 완화한다던가 그런 시도가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남양주에 사회주택 형태의 주택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기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형 사회주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사그라뜨리고 이제 GH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하고 그 임대주택 운영 주체를 사회적 경제주택에 맡기는 것만으로 사회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이러한 시도가, 전 전반적으로 이 사회주택을 우리가 꿈꾸면서 준비했던 많은 기대들을 오히려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주택 활성화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GH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이제 조례 등을 개정해서 이거를 실천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실천에 따른 성과를 보고 이거를 다시 개정할지를 논의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을 하고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입니다. 네.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한번 구하고 그 안에 대해도 의원님들 간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저도
잠시만요. 네, 말씀. 예. 그러시면 임창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의원님 답변을 먼저 듣고 좀. 제가 먼저 질문하고 예. 답변을 좀. 저도 유호준 의원 제 의견과 좀 동의를 하는데요. 사회 기업 지금 사회주택, 사회적 주택 또 뭐 각종 임대주택 이 이름만 많지 실제로 혜택을 입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로또라고 하잖아요. 뭐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공급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이름만 많이 이렇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생색만 내고 그 효과는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 이렇게 이제 사회주택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이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진행 절차에 따라서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이택수 의원님. 예. 그러시면 임창희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호준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마 유호준 의원님께서 사례로 들려고 했던 곳이 아마 그 현재 사회적 임대주택으로 사회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관리 협동조합일 텐데요. 그 사업의 아파트조차도 처음에 시작은 기업형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건설하고 그러니까 시행해서 건설하는 단계를 어떠한 다른 주체가 준비를 하고 물론 그 단계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분들이 초기부터 설계에 참여하는 과정부터 걷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본다고 하면 초기에는 적었다가 점차 증가해서 준공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그 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땅을 구하고 인허가를 받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모든 단계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상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주택 또 사회적 경제 그 주체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300세대, 500세대의 주택을 짓는 것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한다. 물론 건설을 이뤄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드린 거는 일단 우리 GH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어떠한 이유든 건설까지는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사회적 주택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조례를 먼저 우선적으로 봤었고요. 특히 저는 사회주택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대상이 하느냐보다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유호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임대주택에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있었고 또 그 시기마다 그 제한된 임대주택들이 현실적으로 의도했던 것만큼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는 여러 제도 속에 있는 빈틈들을 채워나가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신다면은 사회주택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하나의 그 단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그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의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명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고향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그 지역구에도 사회주택을 추진하다가 지금 이제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1차 공고를 하고 2차 공고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토지는 지자체 소유고 이제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사회주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GH도 그렇고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거의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은 새로운 시장님께서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택 자체는 안 하지만은 우리 그냥 임창희 의원님께서 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아마 이게 GH를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아마 수익률 부분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조례 발의 그 일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의견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렇 저 발언권은 없고 예. 말씀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정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저희 봤을 때 정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정의는 전 그대로 두고 그 책무 등에서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경기주택 도시공사 설립의 운영에 따른 뭐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같이 두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또는 운영에서 공급하는 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사회주적 경제주체가 공급 운영만 하는 것을만을 노는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수정을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른 시일 내에. 예, 주신 의견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 다음 기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섬 도시주택시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